네, 안녕하십니까. 캐드윈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절단 경로의 생성과 그리고 리드인, 리드아웃의 생성 및 편집, 그리고 절단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판을 한번 불러볼게요. nestpl start 엔터 강판 정보를 호출을 하고요.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삼각형 부재고요. 삼각형 부재 안에 홀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킹 라인이 한 가지가 있는 이런 부재를 네스팅 해놨습니다. 절단 경로에 관련된 메뉴들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NCSEQ, NC 시퀀스의 약자입니다. 이 NC 시퀀스 탭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NC 시퀀스, 오토 NC가 기능이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절단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부터 1번 그리고 옆에 부재 2번 이렇게 괄호와 숫자의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부재가 잘리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부재가 잘리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4번 부재가 잘리고 그리고 H1번, H2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한 부재 안에 다수의 이너, 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홀이 절단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홀 1번, 홀 2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 같은 경우에는 토치가 이동하는 레피드 라인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유저가 조금 더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캐드윈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NC 밑에 있는 체크 NC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강판의 외형상 라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키보드 Y키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절단이 되는지 이 경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혹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단 경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혹은 특정 포인트를 클릭을 함으로써 해당 포인트에서부터 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혹은 이 절단 경로의 시뮬레이션의 속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키보드 I키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인풋 패널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유저가 속도값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시뮬레이션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요.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값을 유저가 입력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키보드 R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 경로가 생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절단 경로를 보니까 우측 삼각형 1번, 옆에 2번,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서 3번, 그리고 옆에 4번,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5번, 그리고 옆에 부재 6번, 밑으로 이동해서 7번, 8번 이 순서인데요. 전체적인 순서가 이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순서거든요. 이 순서를 캐드윈에서는 N타입의 절단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이 DB 컨트롤 셋업 들어가셔서 이 시퀀스 탭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절단 경로와 관련된 옵션들,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패널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메소드 오브 오토 시퀀스, 자동 경로 설정을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N 타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경로가 생성이 된 것이고 이것을 지그재그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서 이 시퀀스가 내려와서 바로 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옆부재로 이동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이동하고 내려오고 이런 경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 시퀀스가 이제는 이렇게 바로 옆부재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바로 옆부재로 이동을 하고요. 이것을 캐드윈에서는 지그재그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이 네스팅 데이터에서 마킹을 먼저 쭉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부재별로 홀을 커팅하고 외형선을 커팅하고 홀을 커팅하고 외형선을 커팅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DB 컨트롤 셋업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커팅 시퀀스 타입이라고 해서 올 마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이너와 외형을 잘라주세요. 아우터를 잘라주세요 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올 마킹 한 다음에 올 이너를 다 자르고 올 아우터를 잘라주세요 라고 바꾸게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절단 경로가 설정이 되죠. 마킹을 다 하고 홀 커팅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홀 커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다시 지그재그 타입 또는 N 타입으로 부재를 외형선을 커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마지막에 외형을 커팅을 하게 됩니다. 혹은 부재별로 마킹과 이너를 다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 마킹, 파트 이너, 파트 아우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부재별로 마킹과 커팅을 구별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마킹 토치하고 커팅 토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코드도 다르고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마킹을 먼저 다 한 다음에 파트별로 이너 아우터를 많이 자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팅 시퀀스 포지션이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퀀스 설정의 포지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 스타트 포지션 오브 토치 이 토치의 시작 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 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치가 우측 상단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이것을 레프트 바텀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토치의 시작점이 이렇게 좌측 하단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측 상단으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이번에는 토치의 시작점이 이렇게 우측 상단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타트 포지션 오브 파트의 아우터 그리고 스타트 포지션 오브 파트의 이너 이 파트별로 시작 지점이 어디로 설정이 되는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라이트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포지션이 이 우측 상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위쪽 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레프트 바텀으로 바꾸게 되면 일괄적으로 이 리드인이 좌측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너의 스타트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포지션 오브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네스팅의 시퀀스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거고요. 현재는 라이트 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측 상단의 삼각형 부재가 1번 부재로 커팅이 됐던 거고요. 이것을 레프트 바텀으로 바꾸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삼각형 부재가 1번 부재로 커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좌측 하단부터 지그재그 타입으로 절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저가 설정을 통해서 절단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요. 혹은 이 생성된 자동 경로를 유저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수동으로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기 이전에 생성된 절단 경로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NC 시퀀스에 클리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리어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Y키를 누르게 되면 모든 경로가 한 번에 지워지게 되고요. 혹은 특정 부분만 지우고 싶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이 부재에 대해서
어떤 시퀀스를 지우겠습니까? 클리어 올 시퀀스를 하면 이 부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단 경로가 지워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혹은 해당 부재의 외형선만 지워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홀과 마킹의 경로는 살아있되 외형의 라인만 경로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이너 시퀀스만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홀에 대한 정보만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시퀀스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좌측 삼각형은 다 날아갔고 이 삼각형은 외형선만 날아갔고 이 위쪽 삼각형은 이너 홀 커팅 경로만 날아갔죠. 이렇게 클리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절단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NC 시퀀스에 Defin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Define 메뉴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부조의 순서대로 경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제가 설정을 해뒀는데요. 이 부재를 자르고 다시 이동해서 이 부재를 자르고 다시 마킹을 하고 이렇게 유저가 설정한 순서대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클릭이 아니라 디파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마우스가 이동하는 경로의 어떤 이 부재들을 절단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절단 경로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혹은 디파인이 선택되고 엔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하시다가 엔터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잠깐 홀딩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재를 건너뛴 상태에서 다시 엔터 키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경로를 입력할 수가 있고 다시 엔터 키를 눌러서 건너뛰고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재를 건너뛴 상태에서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자동으로 생성된 경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부재와 2번 부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nsert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숫자, 그러니까 2번과 1번의 위치를 바꿀 때는 2번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1번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2번과 1번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이에 1번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트 포지션, 그러니까 리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드인의 길이가 약 4mm 그리고 리드아웃의 길이가 1mm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드인의 길이의 설정은 DB 컨트롤 셋업에 네스트 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리드인 타입, 라인 타입과 아크 타입이 있는데 요거 아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홀에 들어가는 리드인 아웃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외형선 모서리에서 들어가는 이 리드인 아웃의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리드인이 4mm 그리고 리드아웃이 1mm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길이의 리드인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리드인의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NC 시퀀스의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P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선분의 모서리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포지션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해당 선분의 모서리로 진입 진출선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유저가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면상에서 진입해야 되는 경우는 설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퀀스 탭에 이동을 하게 되면 Designated Start Point in Any Place, 스타트 포인트를 유저가 직접 지정하겠다라는 거고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를 클릭한 지점에
이건 면상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크 타입으로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은 스타트 포인트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재 하나를 온전히 커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타트 포인트 이꼬르 엔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다 잘라야 되니까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부재는 이 위쪽 상방만을 절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바로 밑에 있는 엔드 포인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먼저 좌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날 지점에 가서 한 번 더 좌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을 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직선 라인만 커팅을 하고 바로 다음 부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add point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위쪽 라인만 절단했던 것을 add point를 통해서 포인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포인트에 대한 end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성된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지우는 방법은 add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모든 read인 out의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혹은 부재별로 하나씩 그것을 포인트를 지우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read RM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read인 remove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read인을 read RM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재의 read인 정보만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read add는 말 그대로 read인을 추가하는 거고요. read add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재의 여백을 누르게 되면은 각도를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각도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서리의 연장선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각도도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네 스텝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리드인 타입에 보시면 앵글이라고 있어요. 현재는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의 연장선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도, 10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리드인이 10도를 이동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브레이크 기능인데 작은 부재 같은 경우에는 절단 이후에 그 정반 사이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재끼리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일을 방지를 하는데요. 이 NC 시퀀스에 브릿지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재와 부재를 좌클릭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다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브릿지 건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부재로 절단 경로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 부재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이거 브릿지가 걸린 부분을 그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다음 부재의 외형선을 자르고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브릿지는 부재 하나하나를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시퀀스 브릿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클릭을 통해서 복수의 부재를 일괄적으로 브릿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퀀스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보면 일괄적으로 원패스 절단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원패스로 쭉 자르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부재와 부재를 연결해서 하나의 절단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부재를 강판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부 남겨버리는. 자, 보시면 NC 시퀀스에 브레이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재와 그리고 자재의 여백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부재를 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일정 부분 강판에 남겨놓는 남김 절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릿지의 폭과 브레이크의 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브릿지의 폭,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길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단 경로를 설정을 다 했으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NC 시퀀스 제일 하단에 Save DB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Save DB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입력을 해서 이 유저가 설정한 절단 경로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NC 포스트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gen-NC라는 기능이 있어요. Generate NC 데이터인데요. 이 gen-NC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절단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 하단에 complete make NC code라고 해서 해당 경로에 NC 데이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해당 경로를 한 번에 여는 방법은 이 NC 포스트에 NC read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생성된 NC 데이터가 저장된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 보시면 두 가지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확장자명이 .pls로 끝나게 되는 이 데이터는 캐드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간 데이터로서 그 NC 데이터의 좌표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단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절단기별로 이제 이 확장자명은 다르게 될 텐데요. 같이 생성되는 이 파일이 이제 절단기에 들어가게 되는 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캐드윈을 도입할 당시에 그 해당 절단기의 재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확장자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과 똑같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절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F체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티크니스 정보와 G코드 등 M코드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코드, D코드 들어가서 속도와 보정량도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에 관련된 다른 메뉴들도 많습니다. 뭐 어떤 P 브릿지라거나 아니면 X 브릿지 또는 공룡 절단 아니면 뭐 링크 컷이라 그래서 이제 리드 아웃을 그대로 다른 부재의 리드인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절단하는 방법 또는 이제 멀티 토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쭉 한 번에 복수의 토치로 스트리핑 절단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 담기에는 그 내용이 많으므로 그런 스페셜한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